최장, 최악의 미세먼지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과연 중국 내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중국 정부와의 공조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중국 산동대 우수근 객좌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국에 계시다가 지금 잠시 한국에 오신 지 이틀째라고 들었는데요. 요즘 중국도 미세먼지가 엄청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북경에서는 한국인 청년이 정말 돌아서 미칠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네. 그야말로 어떤 곳은 운전도 쉽지 않을 만큼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은 아마 역사의 교훈을 떠올리며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떤 역사의 교훈이냐면은 중국의 역대 왕조나 정권이 붕괴된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자유의 부족 등이 아니라 민생고였는데 예.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심각한 민생고는 바로 이 환경 문제.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예. 매우 진지하게 중국은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은 미세먼지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습니다만 요 사이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이 아직도 적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아니란 생각에 환경 오염원을 다시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 가지 지금 여쭤보고 싶은 점이 중국 사람들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지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서풍을 타고 한국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예를 들면은 중국의 대도시인 북경이나 천진의 왼쪽에 있는 즉 중국의 서부 내륙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주로 발원하는데 이런 것이 편서풍을 타고 북경도 천진도 그리고 칭다오에 영향을 미쳐갖고 바다 건너 한국을 가는데 편서풍이 칭다오에 와가지고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멈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예. 다만 극렬한 과도한 비이성적인 몇몇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 영향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와 협의해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금 한중 간의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있습니다. 이미 착수는 어느 정도 됐는데 본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작년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개설해서 2030년까지는 중국의 미세먼지 해결을 완전히 한다라는 목표를 협력하고 있고요. 예. 또한 한중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과 그외 공동의 환경 관심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라든가 산업계가 심층 협력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중국이 땅이 너무 넓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환경오염의 피해를 보고 한쪽에서는 안일하게 환경오염원을 계속 배출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통제하거나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예.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일까요? 이것이 중국 정부가 사실 가장 괴로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함에 있어서 중국 정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정권이 붕괴될 우려까지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문제는 이렇할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상당히 난감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더욱 다각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조하자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한중 양국이 소통을 하면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대책들을 마련하고 또 시행해 나가야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1988년에 중일 우호 환경보호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정부 및 산업계 차원에서 중국과의 환경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1994년에는 벌써 양국 간의 환경보호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대처해왔는데 예. 우리보다도 중국의 영향을 덜 받는 일본이지만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협정도 체결해서 대처해온 일본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좀 반성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공조 방안의 어떤 방향성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수근 교수와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